이번에는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증명을 하기 전에 정의, 정리, 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번 읽어볼까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한다. 그 용어의 정의.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그걸 정삼각형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밖에 없다. 정삼각형의 정의가 두 개, 세 개일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의는 이해됐을 거라 생각하고, 증명,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이등분 된다 라고 하는 걸 이등분 된다, 이게 결론이죠. 다시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면 밑변이 이등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그 결론을 쓸 수가 없고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을 근거로 해서 그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명을 중2 때 도형을 다루면서 했어요, 벌써.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직한 선을 내리면 밑변이 이등분 된다. 자, 이런 명제가 있다 라고 치면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명제에서 성질입니다. 성질.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는 성질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가 같다든지, 그죠? 요 각이 같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해서 수직한 선분을 내리면, 그죠? 이게 가정이죠. 가정에서 이렇게 수직한 선을 내리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밑변이 이등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는 증명하는 과정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 그걸 증명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는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정리라고 하는 건 기본이 되는 것. 무슨 말이냐면 각이 이등분 된다거나, 그죠? 수직하게 내리게 되면 이게 밑변이 이등분 된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등분선을 잡아서 요 점을 잡아서 선을 내리게 되면 수직하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 그러니까 정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걸 말하는 거고, 정리는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는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정리. 직사각형은 네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정의라고 하고,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것은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명제를 증명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기초적인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명제를 증명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다루게 될 내용은 뭐냐면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다음에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법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대우 증명법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직접 증명하기가 힘든 경우에 우리가 대우 증명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명제의 어떤 중간에 접속사 중에 특히 또는이다 라는 말이 들어갈 때, 이때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명제 대우에서 전제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걸 증명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수 범위에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대하여라고 하면 이것은 가정과 결론도 아닌 n에 대한 조건이므로 그 명제 대우에서도 이 조건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기류법. 기류법은 어떤 거냐면은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명제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 모순됨을 보여서 그 결론이 성립함을 보이는 증명 방법입니다. 자, 다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결론을 부정하여, 이겁니다. 부정해서 가정 또는 결론이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뭘 보이냐면은 모순됨을 보이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가 두 가지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홀수 아니면 짝수죠. 홀수 아니면 짝수입니다. 실수 범위에서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좀 이따가 증명할 겁니다.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러면은, 자, 보시면 결론을 부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무리수를 부정하게 되면은 유리수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만약에 이게 짝수다, 이렇게 짝수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2가 짝수임을 증명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걸 부정한다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리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리수의 부정은 유리수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쭉쭉쭉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모순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순점을 발견했다, 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가정하고 쭉 증명을 하다 보니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유리수가 아니면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무리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류법입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낸다. 기류법.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익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명제 자연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일단 요 앞에 있는 자연수 AB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말은 이 명제에 대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명제를 자연수의 안에서, 범위 안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걸 왜 대우를 이용해 증명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또는이라는 말 보이죠. A 또는 B가 짝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죠. A 짝수, B 홀수, 그 다음에 A 홀수, B 짝수, 그 다음에 A 짝수, B 짝수,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세 가지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많은 걸 줄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요 또는의 부정은 그죠? 그리고죠. 그다음에 짝수의 부정은 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A 홀수 그리고라는 말은 이고라는 말이죠. A 홀수 이고 B 홀수 이면 A 곱하기 B가 홀수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A도 홀수고 B도 홀수니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둘 다 홀수인 경우입니다. 그죠?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선택지가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홀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홀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수는 일반적으로 2k-1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k-1에서 k는 자연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 2, 3, 4 넣어보세요. 1 넣어보면 1이죠. 2 넣어보면 3이 되고 3 넣어보게 되면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2k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때는 k가 0부터 들어갑니다. 0, 1, 2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홀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짝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k 이렇게. 그래서 k는 자연수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1, 2, 3, 4 넣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를 홀수로 잡을 텐데 꼭 K를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문자를 사용하겠습니다. A를 2n-1, 그 다음에 B를 2m-1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A와 B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다른 문자를 사용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를 곱해보세요. 자, 두 개를 곱해보게 되면은 2n-1과 2m-1이 곱해집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4 곱하기 mn 빼기 2m에 빼기 2n에 더하기 1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요 항 세 개를 2로 묶어주게 되면은 2 곱하기 mn 빼기 m에 빼기 n 더하기 1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묶느냐? 얘를 보시면 얘는 m이 자연수입니다. 그죠? n도 자연수고 최소한 여기 1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죠? 1 돼버리면서 뭐가 되죠? 홀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의 형태, 요 형태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했을 때 요 홀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홀수일 때 A 곱하기 B도 홀수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가 참이다라는 게 확인되죠? 확인되니까 원래 주어졌던 이 명제도 참임을 증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대우 증명법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대우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보시면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 또는이라는 말 또 보이죠?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증명하래요. 일단 이 앞에 있는 말은 조건이겠죠. xy에 대하여.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또는이라는 말의 뜻은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몰라요.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모르겠어요.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대우를 보게 되면은 x가 1보다 작고 그리고 이겁니다. y가 1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두 개를 더해도 두 개를 더하면 2보다 작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부정은 2보다 작다니까. 이거는 선택지가 없죠. 그냥 바로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죠. 이렇게. 왜?
부등식 사칙 계산에서 이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좌변 더하면 x 더하기 y죠. 우변 더하면 2가 됩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가 참임을 확인했으니까 이 명제도 참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수 m에 대하여, 이게 조건이죠. 자,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라, 그 말인 거죠. m 제곱이 홀수이면 m도 홀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곱이 홀수이면 제곱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m을 먼저 생각한 다음 그걸 제곱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제가 나와 있으면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m이 짝수이면, 홀수의 부정은 짝수죠. m이 짝수이면 m제곱이 짝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짝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2k, 2의 배수 또는 2k,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제곱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해보게 되면 4k 제곱 되겠죠. 이걸 2로 묶어보게 되면 2 곱하기 2k 제곱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의 뜻은 2 곱하기 얼마,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얘도 보시면 2 곱하기 자연수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짝수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도 참이다라는 게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곱을 생각한 다음 m을 생각하는 것보다 m을 먼저 생각하고 제곱을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대우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우증명법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류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다고 했죠? 이거는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함으로 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결론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때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어야 됩니다.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 짝수 아니면 홀수,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거는 적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해설을 미리 지금 가져왔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그러면 결론은 무리수이다가 결론이죠. 그럼 무리수를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자,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가정하면 유리수라고 하는 애는 어떤 거냐면 이 유리수의 특징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입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분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루트 2를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어 놨는데, 이때 여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 자, 여기 서로소라는 거 보이죠? 서로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수를 만들었는데 6분의 4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약분을 시켜서 3분의 2라고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2와 3은 서로소죠. 서로소가 뭔지 알죠? 1 외에는 약수가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나타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기역의 양변을 제곱합니다. 왜 그러냐면 루트를 벗겨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루트를 벗겨서 제곱하면 2가 되고 m제곱분의 n제곱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m제곱을 여기로 넘겨주게 되면 n제곱이 2m제곱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앞에서도 몇 번 봤는데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m제곱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m제곱. 그러니까 2 곱하기 어떤 숫자, 이 말인데 이거는 짝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n제곱이 짝수라는 이야기죠.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입니다. 이건 앞에서 증명을 했죠.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다. 그러면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을 2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n 자리에다가 2k를 넣어주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4k제곱, 이렇게 4k제곱은 2m제곱 되겠죠? 그래서 4k제곱은 2m제곱이 되면서 이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m제곱은 2k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2 곱하기 k제곱 형태니까 2 곱하기 k제곱 형태, 이것도 짝수죠. 그러니까 m제곱도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m제곱이 짝수이기 때문에 m도 뭐가 될까요? 짝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우리는 n이 짝수다라는 걸 보였고, 그 다음에 m도 짝수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m도 짝수고 n도 짝수가 되게 된다면 여기 애초에 유리수, 그러니까 m분의 n 꼴의 서로소 보이죠? m과 n은 서로소가 돼야 됩니다. 서로소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n도 짝수고 m도 짝수라고 한다면 짝수 아무거나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4,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서로소가 아니죠. 그래서 m과 n이 모두 짝수이므로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겁니다.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리수라고 전제하고 가정하고 쭉 증명을 해봤더니 틀렸어요. 유리수라는 가정이 틀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정이 틀렸다라는 말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게 귀류법입니다.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모순을 이끌어낸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명을 해라 라는 식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증명 방법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증명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칸 메꾸기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의고사 문제죠.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거의 다가 아니죠. 증명하라 이렇게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메꾸기로 냅니다. 자, 보면 다음은 명제 루트 3이 무리수이면 루트 3 더하기 1도 무리수이다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게 루트 3 더하기 1이 뭐뭐다라고 가정하자라고 되어 있죠.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루트 3 더하기 1이 무리수이다 라는 걸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유리수다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루트 3 더하기 1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 m과 n은 반드시 서로소라야 됩니다. 그죠? 이거라고 한다면 자, 요 식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1을 넘긴 거죠. 지금 이거는 넘긴 다음에 위 등식의 좌변은 무리수이고 우변은 뭐죠? 유리수에서 1을 빼더라도 이거는 유리수죠. 그죠? 그래서 좌변은 무리수고 우변은 유리수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애초에 가정했던 유리수다라는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죠. 모순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말은 원래 말인 무리수이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네모칸에는 둘 다 유리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괜찮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명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면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이다. 일단 빈칸 메꾸기를 하기 전에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수 AB에 대하여 이거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명제를 실수 범위 안에서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면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나오는 말에서 벌써 냄새가 나죠. A 0 아니고 또는 B 0 아니다. 일단 또는 이라는 말
이걸 증명하기보다는 그리고를 증명하는 게 편합니다. 그죠? 그리고 0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0이다를 증명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안 해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문제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실수 A, B에 대하여 뭐뭐이면 뭐뭐이다, 가이면 나이다. 가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그러면 대우를 생각하면 A 0이고죠. B가 0이면 그 다음에 나에 들어올 조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그죠? 자, 요까지만 보고도 지금 보면 1번, 2번 탈락이죠. A 0이고 B 0인 경우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 A 0이고 그죠? B 0이면 이고 B 0이면 다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다에는 지금 보면 4번, 5번 중에 답인데 다에 들어올 만한 게 두 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겠죠. 0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둘 다 0인데 다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므로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킵니다. 절대 작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0이다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떨 때 대우를 이용하는지. 자, 넘어가겠습니다.